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야간 공개 방송입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 클릭으로 정확하게 가격을 찝냐. 그러니까 가로선 얘기죠. 가로선 얘기. 키움증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HTS에서 1525원 하면 한 번에 1225원의 가로선을 그을 수 있었어요. 이거 근데 요즘에는 자꾸 여기에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감각을 길러보려고 한 번씩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이제 컨디션 좋거나 그럴 때 이제 잠시 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쪽지는 확인을 안 해요. 네이버 쪽지가 워낙 많이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풍문간파 첫 시작부터 공지사항에 쪽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놨는데 한 번씩 이거 쪽지 지우다가 발견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읽어드리거나 뭐 교육에 참고를 하거나 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식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공부라는 것은 학원 자체가 지금은 없잖아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뭔가를 누군가가 2 곱하기 2, 2 곱하기 4 가르쳐 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완벽한 뭐 교육 체제 그런 것도 없죠. 없죠. 그 부분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누구한테 주식 배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듣고서 그걸 갖다가 꾸준히 무식하게 그냥 그걸 믿고 계속 정진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저만의 세상이 또 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주식 교육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완벽하게 체계가 잡힌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은 그 길을 따라 걷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뭔가 정부에서 뭐 학회에서 협회에서 정해놓은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믿을 만한 대장을 따라서 뒤에서 이제 따라 이제 걷는 그런 형태가 우리 주식시장의 교육 체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를 따라서 걷는 이제 소수의 분들이 계시죠. 소수의 분들이.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구상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시간적 추론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셨던 분과 온라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말과 교육이 한정되어 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과 기법의 설명이라든가 시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야간 공개 방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저만의 그런 교육 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그리고 그 기초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 기법을 만들고 시장의 많은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만의 그리고 우리만의 그런 이제 툴이 있죠. 그 시작을 시간적 추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 경험과 봐왔던 거 있죠. 피부로 느꼈다던가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삼는 거죠. 지표로.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은
1차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까? 1차적으로. 가장 이제 순수하게 1차적으로는 실적, 돈 많이 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공장이 5개였는데 지금 10개야. 장부 가치가 100억이었는데 지금 500억이야. 엄청나게 좋은 회사야.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야 되겠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실적으로 오른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여기는 실적을 포함한 다른 희망, 기대치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보다는 미래의 긍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긴 해요. 미래의 희망, 기대치로 오른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 요인이 되고, 제일 강력한 거는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가 주가에다가 이질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돈. 분명히 기대치하고 희망인데 여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야. 큰 돈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차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장대양봉 이런 것들이 생기죠. 나는 지금 1,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돈이 많고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30% 20%를 먹을 수 있어. 베팅에 대한 리턴에 대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남길 수 있는 이윤, 그 퍼센테이지,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요인. 거리는 없이 찔끔찔끔 움직이는 애들, 한 방에 상한가를 치고 갭을 띄우고 하는 애들,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 주가의 그런 급등의 이질감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 종목이나 막 30% 오르고 막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아무거나 그렇게 따라 붙잖아요. 적당한 미끼가 있어야겠죠. 적당한 미끼, 좋아 보이게 이걸 따라 붙어야 되게끔 심리적으로 간질 사람을 꼬시는 거죠. 그런 이제 명분들, 타당성이 주가 상승에 굉장하게 많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매수세를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세 유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차트 외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크게, 넓게, 불특정 다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갖다가 다 섞어서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걸 분석을 해서 시간적 추론이라고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타당성 있는 거, 그럴싸한 거, 시간적 추론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오를 놈을 찾겠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초, 자,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타당성. 사람들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판단을 굉장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식이 오를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갖다 탁탁탁탁 쳐주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 거거든. 그런 이제 작업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차트의 움직임이라던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역용한다거나, 물량을 흔들면서 거래량을 계속 튼튼하게 차트상에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을 통한 뉴스들,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올 시점에 딱 보기 좋은 타이밍, 이런 것들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느 순간 맞아떨어지는 그들의 패턴이 분석이 되더라는 거죠.
통계를 하고 10번 중에 몇 번, 100번 중에 몇 번, 1000번 중에 몇 번.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 목이 간질간질해서 말하는 타이밍에 액센트가 들어가면 기침이 나오려고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새고 있는데 거의 다 나섰죠? 예, 거의 90%는 완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매매 기법이 되는 겁니다. 매매 기법. 그러니까 매매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는지 느껴지는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아무 차트는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어. 거기다가 막 매매 기법을 어떻게 해요? 막 끼워 넣는 거야. 끼워 넣는 거. 끼워 넣는 거. 콘크리트에다가 나무 못 박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쇠판에다가 조그마한 나사못 있잖아. 그거 박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뉘앙스를 찾는다. 종목을 찾는다.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를 보는 거죠. 뉴스. 돈이 될 만한 뉴스. 누군가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뉴스.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뉴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최신이잖아요. 최신. 최신 뉴스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최신 뉴스가 어차피 돌아오는 거잖아요.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오고. 돌아가니까 거의 비슷한 뉴스가 해마다 반복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게 시간적 추론법이잖아요. 여기서 갈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갈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트렌드 섹터들이 하는 일. 뭐였죠,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본다? 가장 기초입니다. 투매 추론 매매 이론에서 가장 기초인 시간적 추론법에서도 가장 쉬운 지금 방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박람회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박람회를 보고 있어요? 가르쳐주면은 그때는 알아요. 근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가 지나면은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종목들을 보고 뭐 지인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이번에 최근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이런 애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끝났어요. 박살나고 있어요. 왜 박살나고 있어요? 시세 출현이 끝났거든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시세 출현이 끝나면은 아무리 시즌이 지속되더라도 버려야 돼요. 테마주 물량 이동을 해버리니까. 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얘네들도 바뀌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쯤에서 어떤 박람회? 이 박람회는 왜 여기서 열릴까? 지금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끌릴 때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에 뉴스라는 양념이 쳐지는 걸 갖다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교재를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람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지. 자, 박람회. 박람회입니다. 2018년 12월. 지금이에요, 그렇죠? 제가 베이비 페어 관심 있게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당분간은 무시하자고 그랬습니까? 올 가을. 이거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패스입니다. 패스. 드림 캐시 패시오. 드림 패시오. 차라리 뭐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사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되고 하니까 외로운 나머지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동물,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갖다가 입양하게 되면은 그 입양된 아이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돼요. 매일같이 놀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한창 애완견 뭐 반려묘 인기 있을 때 수술 세 가지가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수술 세 가지. 어떤 수술이었을까요? 어떤 수술? 성대. 그렇죠. 성대 수술. 또 있죠. 그렇죠. 불임 수술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 성격이 나쁠 때는 머리를 어디를 잘랐어요? 세 가지 수술이 있죠. 예, 성대, 불임, 그리고 꼬리를 잘랐죠. 예,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 수술을 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거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무섭습니다. VR 엑스포. 게임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게임 관련주 VR 엑스포. 돈이 되는 뉴스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캣페스타. 캣페스타. 프랜차이즈 박람회. 재테크 박람회. 이런 것들은 창업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창업이에요. 창업. 예, 창업 맞습니다. 맞습니까가 아니라 네,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패쇼. 프랜차이즈 박람회. 그리고 가까운 1월 달에는 또 프랜차이즈 박람회. 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많을까요? 연말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춥고 외롭고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이제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겨울에 한겨울에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 말고 잠시 비었다 하더라도 문을 열었을 때 달려오는 강아지, 고양이, 그 조그마한 애들이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체온이 느껴져요. 따뜻합니다. 그렇게 느껴보신 분 많죠? 예, 집에 가보면은 기다렸다고 막 꼬리 흔들고 뒤집어지고 배 긁어달라고 막 발 아둥바둥거리고 예, 정말 예쁘거든요. 그럼 다 끌어안고 있으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심지어 그 개한테 묻은 오줌 찌릉내도 되게 푸근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예, 정말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를 하죠. 그럼 일단 봅시다. 아까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지금 뭐 창업 박람회라던가 이런 거 있죠. 꽤 이제 돈이 되는 부분이에요. 애완견 뭐 쭉쭉쭉 나오고 있고. 지금 생각나서 딱 봤을 때 다가오는 그런 테마들 있겠죠. 돈이 되는 사업들. 돈이 되는 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누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박람회 보고 있잖아요. 예. 일자리 창업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일자리는 거의 뭐 고질병이죠. 잘 안 늘어나요.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자리 창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펫 박람회가 굉장히 많죠. 캣 산업 박람회, 프리미엄 펫쇼, 애완견 애완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봅시다. 우리는 시간적 추론법도 패턴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패턴입니다. 지난번의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패턴이겠죠. 이때 이랬다, 저때 저랬다. 패턴들. 시간적 추론법도 패턴이고 그 패턴의 반복되는 확률을 통계를 한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매매 기법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제가 발견한 패턴의 형태로는 이런 박람회가 일어나기 짧게는 2개월, 3개월 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더라는 겁니다. 바닥을 찍더라. 이게 우리 시간적 추론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 바닥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바닥의 종류 세 가지. 자, 우리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닥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기초 단어죠. 먼저 우상향, 우상향 쌍바닥, 우보합 쌍바닥, 그리고 우하향 쌍바닥.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가장 안정적이다.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선을 쫙 긋고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주식 초보, 뭐 길라잡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캔들은 무엇이고 이평선은 무엇이고 그리고 상승 기대형, 하락 기대형 뭐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한 16,000원? 한 24,000원? 예, 요 정도 하면 기본 책이 있어요. 요 상황에서 그 책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 책들을 보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실적, 누군가 발라놓은 꿀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한 다음 차트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차트를. 시장을 먼저 알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작업을 딱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따라붙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신호가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신호로 쌍바닥의 종류가 발생을 하고 이 중에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강한 상승세 추세 전환의 신호로는 1번인 우상향 쌍바닥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아니면 이 쌍바닥을 구성하는 캔들이 어떤 것인가? 도지형, 그렇죠? 뭐 장대양봉, 뭐 장대음봉 이런 식으로 차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책 서점에서 반한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끝을 내면은 다시 한번 또 시간적 추론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테마주는 무엇이고 관련주는 무엇이고 이 부분에서 알게 되겠죠. 이제 캐스 산업박람회 동물입니다. 동물 애완견 관련주, 애완동물 관련주, 동물복지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 관련주, 프랜차이즈 관련주, 창업투자 관련주 이런 식으로 각종 키워드가 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단어로 그 테마, 그 관련주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업황을 보게 되는 거죠. 업황.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리가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2개월 전 이런 행사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날짜 2개월 전에 오르더라. 우리는 이제 시간적 추론법을 배웠기 때문에 2개월 전이라는 말보다는 4절기 앞선다. 1년은 24절기 15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15일마다의 계절 변화와 우리나라의 환경 특징이 네이버라든가 시간적 추론법 교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그때의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해서 어떤 테마가 어느 업황이 좋아질지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거기다 테마를 적지 왜 그랬냐? 그 테마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테마와 기업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추론법에 24절기에 대한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테마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추론법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가장 많은 횟수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동물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박람회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양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시간적 추론의 일부인 박람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안이라든가 법규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아예 이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건 박람회를 떠나서 또 다른 시간적 추론법에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부분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아주 일부예요. 지금 테마는 뭐겠어요? 지금 테마는 전당대회 남북경협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에 맞춰서 뭐 철도, 건축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시간적 추론법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박람회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와 뭐 동물 이쪽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이제 업종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았다 이거예요. 뭐 종목들이 꽤 많이 있겠죠. 아무거나 사느냐? 아니에요. 12월 달과 1월 달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비교적
차트가 막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비교적 아래쯤에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그리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컨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펫박람회 관련주인데, 이것도 일자리 창업 관련주인데, 왜 얘네들은 오르고 얘네들은 왜 다 같이 안 올랐어? 그럴 수 있죠. 왜? 종목마다 그 종목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몇 개의 기업을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절대. 회사 사장도 다르고, 대표도 다르고, 직원들도 다릅니다. 다만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이 같을 때는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사람은 다르지만 방식이 같았을 때 일어나는 움직임, 그것이 테마의 움직임이 된다라고 우리 투매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이제 분석의 종류는 아마 수만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자신만의 분류하는 방식이 또 있을 겁니다.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다만 그 사이에서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투매추론이란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일자리와 펫을 가지고 막 따져보니까 1월달, 12월달 그럼 얘네들은 한 10월쯤 바닥이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주가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10월달에 바닥을 치는 애들 아니면 쌍바닥이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 자, 일자리 창업. 에이티넘 인베스트.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빡세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 1월 달에 행사인데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쌍바닥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쌍바닥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추론법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회원님들. 지금 우리가 몇 년간 배우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날짜 2, 3개월 전에 쌍바닥의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쌍바닥 신호 나오네? 자, 이제 따라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걸 보고 따라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베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을 잡자. 완전히 싸게 못 잡아도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연구하자. 그래서 종목이 발굴되었을 때 우리는 매매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매매 기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친 종목이 쌍바닥으로 우상향으로 가겠다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때 우리는 차트 신호를 기다리죠.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이 종목이. 자, 이 종목이 점프를 했습니다. 자, 시가는 2025원으로 2.53%예요. 3% 이상이면은 알죠, 여러분들? 알죠? 알죠, 여러분들? 예. 3% 기침 때문에 3%면 알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차트상 신호가 나왔다 이거예요. 차트가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추세 전환 신호 후에 기준봉이 발생을 했네.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네. 시가 2025원. 그럼 종가는 2160원. 얼마에 사야 되지? 쳤을 때 2135원과 2095원에 사라. 2135원, 2095원, 그리고 2050원. 2050원은 체결이 안 되었고. 그랬더니 매수, 그 다음 한 6, 7% 이런 식으로 낙하법으로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시세 흐름을 타고 있고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합리적인 가격을 계산한다.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신지. 그렇죠? 쉽죠? 쉽습니다. 올라갈 종목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기법을 적용시키고 돈을 집어넣어 봤자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볼게요. 뭐 제일 옛날에 뭐 유명했던 애들 있죠. 뭐 대성창투? 얘도 뭐 12월달, 1월달에 호재가 있으면 10월달엔 반드시 바닥을 찍어야 돼요. 10월달 바닥을 찍고 쌍바닥 찍고 또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대성창투 움직임도 비슷하죠. 움직임도 가까이 하면 같이 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동물복지, 뭐 펫박람회, 그럼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대한육팜.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호재가 있으니까 뚝뚝 치는 거예요. 툭툭. 그런데 원래 얘네들은 여름에 움직여야 돼요. 여름에 폭염이면은 얘네들도 아파서 픽픽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원래는 여름 쪽, 여름이나 되기 전에 아니면 뭐 가족의 달 요런 쪽이 좀 나아요. 겨울보다는. 얘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거래는 굉장히 없죠. 바닥은 반드시 쌍바닥으로 그 신호가 발생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자, 박람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차트상 추세의 전환 신호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추세의 전환 신호가. 쌍바닥 가장 기초잖아요. 우리 시간적 추론법 교재에도 딱 실려 있습니다.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이 박람회 아니면 이 정책의 뉴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미래자원부, 국회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고 그 정책의 발행 시점에 맞는 종목들이 2개월, 3개월 전에 쌍바닥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들 중에 매매 기법 자리가 나오면은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매매 기법 자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뭐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 기법에 대한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일치되는 납득이 가는 타당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왜 좋냐면은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위로 계속 올라오고 싶어서 고개를 막 든다고. 그런 애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2, 3개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2, 3개월 전. 그럼 지금 12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월 달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2월 달의 문제는 너무 짧아요. 날수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3월 달하고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에 만약에 절출산이잖아요. 굉장히 파급력 있는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대안책이라든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또 베이비 페어는 주가 시장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를 못하게 돼요. 반드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오피스 페어,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 조금 더 뒤로 앞당겨 볼게요. 다시 2월달, 1월달 프랜차이즈 아까 봤고 리빙 페어, 스마트 오피스 페어 이거 돈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 오피스 페어 이거 돈 돼요. 동아 홈 리빙 페어, 동아 가구 인테리어 페어 뭐 어떤 종목들 생각나세요? 가구 인테리어 이거 돈 돼요 여러분들. 의자 막 몇백만 원, 뭐 책상도 막 엄청 비싸고 좀 쓸모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거창하게 보이려고 조금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딱 가구점에 가잖아요.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일단 1월 달에 엄청 집중되어 있네요. NX
예, 미라클님 NX 말씀하셨습니다. NX. 어, NS 쌍바닥 찍었습니다. NS 쌍바닥에 상한가도 쳤네요. 와. 자, 이거 아까 그 박람회랑 관계없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 자, 동화 홈 리빙 페어, 동화 가구 인테리어, 스마트 오피스 페어,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얘기할 수. 교육전. 저 교육전에는 공부용 책상하고 예, 의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연결될 수밖에 없죠. 연결될 수밖에 없다. NX. 그러면 다른 거 볼까요? 코아스. 코아스도 10월 말에는 찍고 쌍바닥인데 움직임은 좀 늦다, 그쵸? 여기를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코아스. 일단 10월 말에 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10월 말의 저점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폭락장이었거든요. 예,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리바트? 아, 현대리바트도 쌍바닥 신호 나왔네요. 현대리바트 쌍바닥 신호. 그럼 가구 관료주가 지금 움직이네요, 지금. 한샘. 아, 한샘 빠르네. 한샘은 10월 초부터. 한샘은 10월 초부터. 하츠. 하츠도 봐줘, 하츠. 왜냐면 이게 가구 주방 가구도 빠질 수 없는데 좀 다른 NS나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낫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방 가구니까. 이것도 쌍바닥 나왔네요. 이것도 신호 나온 것 같네. 예, 쌍바닥 나오고 낙하법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하법 나온 것 같은데? 시가 3,670원. 거래는 굉장히, 거래는 좀 부족하네. 시가 36,3,670원. 그리고 종가가 4,050원. 일단 차트는 나쁘잖아요. 3,940원. 중심가가 3,860원. 중심가 안 찍었겠는데, 이거는? 중심가 매수 안 됐을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 좋다. 예, 지지와 저항 깔끔하네요. 저가는 3,880원. 매수 안 됐네요. 20원 차이로. 상단 3,940원. 이거 이 정도면 수익 났을 것 같은데? 3,940원. 3940. 지지와 저항 좋고요. 분봉으로. 났네. 그쵸? 3940. 맞죠, 여러분들? 예, 여기를 찍고 4,150원 넘게 올라왔으니까 요건 했다면 소액 갖고 수익 난 그런 이제 움직임이네요. 하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쌍바닥 추세 전환 신호,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매추로 매매 기법을 배운 기법을 적용.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셨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박람회 사실상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해양수산부, 미래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등등 우리나라의 각계의 부처 거기에 대한 스케줄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부 띄우고 2019년 2월 정책, 2019년 3월 정책, 2019년 4월 정책 이렇게 하면 정책에 대해서 걸려드는 거는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분석도 안 해요. HTS 보고 그냥 뉴스 보고 달라붙어. 지금 당장에 발라진 것들 그러면 안 돼요.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천천히 어디로 위로 그러다 이제 기법이 나오면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일단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일단 생각나는 건 요 정도네요. 종목들은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어요. 예, 우리 회원님들이 하나하나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하츠는 지금 보니까 지지와 저항이
아, 거래량만 좀 터져줬으면 참 좋았어요. 정말 예쁘게 나온 거거든요. 예쁘게 나온 거.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기초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찾아봐야 돼요. 1월달. 자, 2월달에는 또 뭐가 있을까? 2월달 보고 또 3월달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오디오쇼. 별일 없으면 3월달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별일 없으면 3월달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FOMC. 그게 문제죠. FOMC. 왜 우리가 3, 6, 9 그리고 11을 어렵다 하겠어요. 미 FOMC도 그때그때 다 잡혀 있고, 그렇죠. 기업 실사, 감리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어차피 뉴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기초를,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혹시 잊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시간적 추론법의 기초 중의 기초인 박람회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지사항에 원적법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번 원적법은 지난번의 원적법 교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최신자로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원적법 교재를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하락장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지수를 읽는 방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적법의 세 가지 패턴, 정각, 그리고 예각, 그리고 외각, 세 개의 패턴으로 분류를 해서 시장 지수를 보는 방법하고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퀄리티는 이번 합본서를 조금 넘어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 원적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원적법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적법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뭐 원적법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원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뭐 당연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FOM대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응용도 하고 계신데 원적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적법은 거의 뭐 제가 자신 있게 또 내놓고 있으니까요. 투매 추론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추론법 연구하고 야간에서 들으시면서 원적법을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매 추론 이론의 원적법은 아무래도 뭐 전업투자도 전업투자지만 직장인 분들에게는 그리고 주부분들 정말 나이도 관계없이 배울 수가 있는 매매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원적법을 배워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적법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최고요. 공부 많이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나에게도 너무 좋아. 샬럿 5의 셔터 부탁해.